정보가 많을수록 디스플레이가 더 많이 필요하다. 아, 신기하다. 근데 이걸 갖고 뭘 하지? 어디에 활용될 수 있을지 핸드폰을 매번 꺼내서 써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이처럼 전 생각지도 못했어요. 차량의 색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꾼다.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세상을 깊이 이해해보는 시간, 오늘 과학입니다. 저는 김현돈입니다.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매장에서는 키오스크 화면을 눌러 주문을 하죠. 그리고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은 정보만 주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생활 방식 자체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화면을 접고 말고 늘리고, 그리고 심지어 종이처럼 말아 들고 다니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러한 디스플레이 하나씩 가지고 계신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네. 플립? 네. 정도. 네. 디스플레이 형태 자체가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 기술 발전이 여러 분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광학소자를 전공하고 있는 김종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양자점 기반으로 고해상도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는 최문기입니다. 두 교수님께서 AR 기기 그리고 VR 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줄 텐데, 미리 이제 기본 개념을 좀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이제 AR, VR 이게 일반적으로 쓰이긴 하지만 어떤 기술적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짚고 가고 싶은데요. AR과 VR 하나씩 맡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김 교수님께 AR에 대해서 간단하게. AR은 이제 Augmented Reality의 줄임말이고요. 현실 세계에다가 더 씌워서 우리가 만들어낸 영상을 입히는 방식입니다. 투명한 글라스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고, 거기 위에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투영해서 우리 눈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이고요.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유용한 측면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실생활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보 전달의 역할이 좀 더 중심적이고, 대신에 어떤 컨텐츠를 소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명하다 보니까 야외 시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광학 그 엔진의 어떤 조도, 피도 이런 부분이 많이 밝아야 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VR은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해서 이제 가상현실 세계입니다. 두 분 다 싸이월드 해보셨죠? 저는 그 세대입니다. 그렇죠. 도토리 많이 모았죠? 네, 도토리 많이 모았죠. 그때 보면 이제 나와 다른 아바타를 설정을 해놓고 가상현실 속에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VR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MR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가상현실과 이제 실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믹스가 되는 이제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AR 그리고 VR 이런 기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어디에 활용될 수 있을지 저도 이제 아직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요. 혹시 그런 AR, VR 기기들을 쓰고 어떤 분야에 적용해 보았다, 그런 실사용 예 같은 것들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포켓몬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있는 세상에 포켓몬이 갑자기 짠 등장을 해서 우리 추억의 게임 포켓몬을 이제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실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공장에 있는 기계의 활용법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아까 그 최문기 교수님 말씀해주신 가상현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공장의 어떤 기계를 사용법을 익힌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직접 뭔가를 체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이제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 글래스가 너무 시대를 앞서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글 글래스가 나온 게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서야 스마트 안경 같은 게 이제 메타 같은 데에서 이제 안경을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서야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글래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 AR, VR을 이제 모토로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컨텐츠가 없었어요. 아, 신기하다. 근데 이걸 갖고 뭘 하지? 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됐었고, 그때 당시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레지던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글 스마트 글라스를 쓰고 수술을 이제 시연하고 할 때에 활용을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최근에 스페인의 라리가라든지 이런 데서 카메라를 통해서 경기를 이제 찍고요. 그거를 이제 VR 통해서 컨텐츠를 사용자들한테 제공하는 그걸 계속 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국 MLS도 아마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TV로 볼 때는 2차원 평면에서 그죠, 메시가 드리블, 메시 너무 옛날 선수인가요?
예, 그래서 드리블하는 걸 보는데 이제 3D로 보게 되면 직접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 선수의 어떤 페인팅 모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몰입감이 높고 또 시청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예,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저는 사실 게임은 하고 있진 않지만 AR, VR 게임들이 정말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시장에 이제 널리 보급된다라면은 AR, VR 기기들도 소프트웨어와 함께 하드웨어가 같이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디스플레이와 함께 성장할 산업 하나를 뽑아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디스플레이라는 게 정보를 전달하는 창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을수록 디스플레이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흔히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공항에 있는 그런 플립되는 어떤 그런 옛날식 디스플레이에서 시작해서 뭐 지하철에 오는 그 지하철 언제 온다 이런 게 이제 옛날의 디스플레이였다면 요새는 거기에 막 광고도 올라오고 막 뭐 인스타 이런 것도 올라오고 굉장히 더 정보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사실 저희가 필요해진 디스플레이도 점점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의 미래 활용처라고 한다면 AI 쪽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 구글의 제미나이 이런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2D, 3D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막 AI를 통해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런 콘텐츠들을 담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더 필요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 AI를 담을 공간이 별로 없어요. 핸드폰을 매번 꺼내서 써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AI와 어떤 인터랙션이 굉장히 제한되는데 그때그때 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AI와 이 디스플레이의 그런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디스플레이 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초입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영역에서는 그러면 차세대 미래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디스플레이가 차량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 시장을 조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AR 디스플레이로서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디스플레이가 이제 그런 차량용 디스플레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HUD라고 해서 사실 지금은 이제 투영하는 방식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동차 주행을 할 때에 그 주행 정보를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차창을 보고 있으면 거기에 어느 라인으로 가면 되는지, 현재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투영을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AR을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그런 그 증강현실을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내가 시선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AR이 적용이 된 그런 화면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방 주시를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게 단순히 편리하다라는 것들도 엄청나게 큰 장점이지만 그걸 넘어서 사실 안전에도 이게 활용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동차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한 가지 예로서 BMW에서 E-잉크라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차량의 외관을 색상을 바꾸는 기술을 이렇게 전시한 바가 있었는데 이처럼 전 생각지도 못했어요. 차량의 색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꾼다. 그래서 뭔가 사람의 기호를 조금 더 만족시키는 용도로 이 미각적인 요소를 차량에 좀 더 부여할 수 있는 게 바로 디스플레이 기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언급하지 않았던 것들 중에서 교수님들께서 꿈꾸시는 디스플레이가 만들 세상 어떤 혹시 청사진이 있는지 한 가지씩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타워즈를 보고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영화였고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보면은 진짜 광선검을 또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그걸 보면서 빛이라는 거, 그걸 이제 제어하는 거에 대한 항상 그 동경이 있었는데 이 정보화 시대, 정보로 만들어진 세상 속에 점점 더 우리가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보면 옛날에만 해도 사실 TV 보면 눈 나빠진다고 엄마가 가까이서 보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TV가 눈앞에 들어오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우리의 그 시선이 우리가 원래 있는 세상보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 속으로 점점 더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이 AI라는 툴이 발생을 하였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만들어감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활용성은 정말 무궁무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교육 콘텐츠 부분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실 공부를 했을 때만 해도 다 종이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고 했었는데 저희 딸이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를 가서 이제 올해 제가 학부형이 됐습니다. 저희 애가 영어 공부를 하고 할 때에도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듣는 것도 있지만 태블릿을 보고 이제 AI가 접목이 돼서 AI 캐릭터가 있고 얘랑 대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애가 얘기를 한 거에 맞춰서 또 AI가 맞춰서 또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화 됐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선생님과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몰입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컨텐츠로서 또 디스플레이가 활용이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디스플레이는 이제 다양한 산업, 의료, 자동차, 그리고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교육, 많은 산업의 모습을 바꾸는 핵심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은 더 얇아지고 유연해지고, 그리고 건물의 외벽과 유리창, 에 적용이 되는 등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 나가게 될 텐데요.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그 기본적인 특성은 아무리 차세대 미래가 그려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꾸준히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AI와 결합해서 더 큰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디스플레이가 열어갈 변화 저희도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신 소감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간단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떠셨나요? 디스플레이가 변화시킬 세상이라는 게 사실 매우 막연하기도 하면서도 어떤 미래가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면서도 정말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떤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을까? 더 기대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미래는 어떤 식으로 진화해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학술적으로만 만났던 두 분 교수님과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미래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는 굉장히 재미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이런 미래를 같이 그려나가는데 저희가 같이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는 시간, 오늘 과학이었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